이번에는 스크롤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화면 영역을 벗어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자, 스크롤 바를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다른 화면을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에서는 이 스크롤 바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스크롤 바를 만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뷰가 있을 때, 그럴 때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로 그 뷰를 감싸주기만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스크롤 뷰가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뷰의 영역이 벗어나는지를 이 스크롤 뷰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크롤 뷰 안에는 하나의 뷰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뷰만. 자,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스타트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눌러서 자, 넥스트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샘플 스크롤 뷰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자, 패키지 이름에서 샘플 자는 빼서 좀 길이를 줄여주고요. 피니쉬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창을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마찬가지로 우리 화면 레이아웃을 조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책에서 보면 이미지를 자, 일정 영역보다 큰 이미지를 띄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크롤 바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뭐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미지보다도 우리가 텍스트가 길어지는 경우, 우리가 로그 같은 걸 쭉 화면에 뿌려주고 싶을 때 텍스트가 쭉 밑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화면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버튼을 계속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버튼이 쭉 추가되면 화면 영역을 벗어나겠죠. 그런 경우에 스크롤 뷰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텍스트 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액티비티 main.xml을 한번 열어보죠. 자, 액티비티 main.xml을 열고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로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한번 변경해 봅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뷰 선택해서 딜리트 키 일단 눌러보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버티컬로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추가되게 만들어 봅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자, 그 상태에서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칸먼에. 자, 그러면 스크롤 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갔네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스크롤 뷰가 들어간 형태가 되겠고요. 이 스크롤 뷰가 들어간 요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스크롤 뷰가 화면 전체니까 우리가 나중에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 버튼을 그 사이에 하나 딱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상단에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 스크롤 뷰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스크롤 뷰 안에 가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크롤 뷰에는 그 하나의 뷰만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레이아웃을 넣고 그 안에다가 화면을 다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안에다가 자, 텍스트 뷰를 한번 끌어다 놓습니다. 텍스트 뷰.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텍스트 뷰의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고 거기다가 계속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 뷰 선택을 하고요. 자, 뷰 올 애트리뷰트 눌러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텍스트 사이즈가 있겠죠. 텍스트의 크기를 나타낼 텐데요. 자, 이거를 50sp까지 늘려봅니다. 좀 크겠죠? 자, 그리고 그 50sp로 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 자, 글자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넣어볼까요? 자, 안녕 1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안녕 1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넣었죠. 그리고 자, 여기다가 엔터키 역슬래시 n 이렇게 하게 되면 엔터키가 되겠네요. 안녕 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추가가 되네요. 그죠?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게 다음 줄로 넘어가라고 하는 자, 그런 형태가 되니까 자, 이렇게 다음 줄로 계속 넘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3 4 5 6 7 8 9 10까지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엔터. 아이고, 이래도
이 밑에까지 꽉 안 차네요. 그죠?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봅니다.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와서 80sp까지 늘려봅니다. 자, 그럼 화면 영역을 벗어나 버렸죠. 화면 영역을 벗어났고요. 이 화면 영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화면 영역이 벗어난 상태에서 실제 스크롤 뷰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려면 앱을 한번 실행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한번 띄우고 앱이 실행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실행됐을 때 스크롤 바가 생기는지를 보면 되겠죠. 앱을 실행을 하고요. 오케이 하면 실행이 되겠죠. 앱이 실행이 됐네요. 앱이 실행이 됐는데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스크롤 뷰가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스크롤 바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바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버튼 눌렀을 때 뭐 다른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버튼 눌렀을 때 이 폰트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이 글자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넣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배경으로 이미지를 한번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재밌겠죠.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까요? 우리 구글에 가서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미지 쪽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이미지 하나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만든 지금 프로젝트 이름이 뭐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 샘플 스크롤 뷰가 되겠죠. 그 안에 app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res 밑에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 가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background.jpg가 되겠죠. 이렇게 한 것처럼 소문자로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면 background.jpg라고 하는 이미지가 res 밑에 드러블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배경 이미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배경으로 한번 넣어보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 뷰를 추가해서 그 이미지 뷰를 가지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지 뷰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미지 뷰로 한번 넣어보죠. 배경보다는 이미지 뷰로 밑에 추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밑에 가보면 백그라운드가 있죠.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지금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추가하게 되면 이미지 뷰의 영역만큼 이미지가 자동으로 리사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뷰가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미지가 그만큼 크기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미지 뷰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를 아예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크기를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 크기 한 500dp 주는 겁니다. 세로 크기도 뭐죠? 한 1200dp 이렇게 크게 한번 줘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크기도 다시 줘볼까요? 1000dp. 그럼 이미지 뷰가 아주 커졌겠죠?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스크롤이 더 길게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졌겠죠? 그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이 글자가 다 끝나는 부분에 이미지가 아마 보일 겁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 버티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실행이 된 상태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실행이 됐고요. 밑에 스크롤 이렇게 내려보면 밑으로 내려갔고요. 이렇게 이미지 뷰가 보이죠. 근데 이미지 뷰의 가로 크기나 세로 크기가 아예 고정 길이로 해서 크게 만들어졌죠. 이만하게 만들어진 걸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크기만큼 스크롤 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예 여기서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를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소스 코드에서 고정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정하는 거나 소스 코드에서 고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로 스크롤이 아니라 가로 스크롤을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크롤 뷰 말고 허리젠틀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가로 스크롤까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뷰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